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이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글로벌리즘이 퇴조하고 있으니까 그거 위에서 서 있는 얘들이 이제 물이 차서 여기 이제 질식을 하냐 마냐 그러니까 팔짝팔짝 뛸 수밖에 없죠. 기후종말론. 요새 아주 그냥 살벌하게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부정하면 가짜뉴스. 이거 누가 말했냐. 바이든의 에너지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국가가 태양광 패널 풍차를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무식한 짓. 기후변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중.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는 시민단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진 학자들 혹은 기후변화 그 담론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진 시민들을 가짜뉴스 근원지고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완전히 매도를 해버리거든요. 연방정부가 팔짝팔짝 뛰는 거죠. 반짝반짝. 근데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면 반론이 많은 거예요. 일단 야, 인간과 화석연료가 CO2 증가 주범이냐 과연. 이 CO2가 증가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서 CO2가 증가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온도 상승 CO2 증가 사이클의 진짜 원인이 뭐냐. 이게 화석연료가 다 이거 일 저질러 놓은 거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연 최근에 기상재앙이 증가했냐. 뭐 이상현상이 있어서 무슨 태풍도 세지고 뭣도 세지고. 옛날에 보도가 돼서 그렇지 진짜 펴놓고 보면 별로 기상재앙 증가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북극곰 멸종했냐.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북극곰이 서식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천만에 북극곰 개체수 엄청 늘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극빈국의 소득 임계치 돌파가 급선무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요. 1인당 그 GDP가 1인당 GDP가 5,000달러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네 식구가 살아. 네 식구가 살면 평균적으로 1년에 2만 달러. 우리나라 2,400만 원 정도 벌어올 수 있게 되면 그 사회가 그런 사회다. 평균 수준이. 그러면은 환경에 신경을 쓰게 돼요. 1인당 GDP 5,000달러가 임계치예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전 세계에 그거 못 도달해서 환경 파괴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수십억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수준을 돌파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환경 보호예요. 또한 동시에 에너지에 있어서 가만히 보세요. 저거 내세워서 R200 내세우는 이재명이 같은 자들. 결국 뭐 한 거는. 탈원전에서 세계 최강의 원전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도록 만든 국가 반란 사범 문재인의 노선을 옹호해 준 거잖아. 미국 같으면은 셰일 개발, 유전 개발을 억제해요. 그래서 누가 돈 벌었는데? 오일 카르텔이 돈 벌었잖아요. 거기다 우크라이나까지 터졌으니까 더 돈 벌잖아요. 오일 카르텔이. 무슨 음모냐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누구한테 돈을 더 만들어주기 위한 기후종말론이냐 이거지. 누구한테 돈을 더 만들어주기 위한, 누구를 강화시켜주기 위한 탈원전이냐 이거야. 시진핑 중국 공산당을 강화시키기 위한 탈원전이었고 오일 카르텔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후변화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그래서 이건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지난 50만 년 동안에 기온 그래프라고 이걸 고기후학이라고 불러요. 팔레오 클라이미톨로지. CO2와 온도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 속에 포함된 CO2를 그 농도를 계산을 해서 옛 기후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 방식입니다. 그럼 얼음은 어디서 나오냐? 남극에서 얼음 깨고 내려가면 80만 년 전까지 가고요. 북극에서 얼음 깨고 내려가면 10만 년 전까지 갑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 인류가 화석연료 떼기 훨씬 전에도 기후가 이렇게 춤췄잖아요. 그럼 저게 화석연료 떼서 저렇게 춤춘 거냐 이거지.
인류가 화석연료 따기 전에도 CO2와 기후가 저렇게 춤췄다고요, 주기적으로. 공룡 살았을 때 CO2 농도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이 증가시키는 CO2보다 온도 및 CO2의 이 춤추기에는 훨씬 중요한 큰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류에 의한 CO2의 증가분은 나무 성장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심지어는 어떤 주장은 우리가 지금 간빙기에서 따뜻한 기후가 피크를 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프 보면 맨 오른쪽이라고요. 이제 추워져. 이제 빙하기로 다시 들어간다고 저 사이클에 의하면. 저게 한 10만 년짜리 사이클이거든요. 큰 사이클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CO2 많이 발생시켜서 따뜻해지니까 이 추워지는 것을 좀 막겠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그래프 보면서. 그럼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는데 말은 일단 되는 소리잖아요. 이거 모르는 소리라고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원인을 인간이 사용하는 화석연료 하나에 딱 맞춰놓고 그것에 의해서 인류의 재앙이 온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공해는 막아야 돼. 깨끗해져야 돼. 그건 맞아요. 그런데 쟤들은 CO2 자체는 공해가 아니거든요. 이산화탄소는. 지금 공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발생 자체가 인류를 멸망시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종교화시켜서 그것도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 거기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기후 종말론 얘기했고 이제 무한 젠더죠. 무한 젠더의 세뇌 실태가 드러났어요. 이거 요새 무한 젠더를 이렇게 세뇌한 게 뭐 한두 해 전부터 있는 일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각성을 해서 이걸로 서로 연결이 되고 이러니까 야, 학교 가니까 이렇대. 학교 가니까 뭐 이런 거 걸려 있어. 학교 도서관 가니까 이런 책을 애들한테 읽히고 있어. 이래서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조심하셔. 언더커버 맘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우리가 언더커버 그러면 잠복 근무하네요. 잠복 시찰 어머니. 언더커버 맘. 그래서 언더커버 맘들이 가서 사진 찍고 자료 모아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교사 연수회 있잖아요. 교사 연수. 거기에 언더커버 맘이 교사라 그러고 잠입해가지고 녹음 떠가지고 얼마나 흉악한 소리로 교사들을 이데올로기 무장을 시키고 있는지를 녹음을 떠갖고 공개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밝혀진 게 뭐냐. 전국 사립교육기관협의회, 우리나라 사학재단 연합회는 굉장히 건강한데 여기는 그게 사립교육기관협의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Schools. 그러니까 Independent Schools면 이제 독립학교, 사립학교를 뜻하겠죠. 여기서부터 지금 얘들 하고 있는 짓이 뭐냐. 4살부터 여기에는 이제 그 킨더가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포함이 돼요. 4살부터 퀴어 포용 커리큘럼. 이 포용 이거 끔찍한 inclusion 끔찍한 단어예요. 다양성, diversity, inclusion, 평등, equity, DIE 이거 끔찍한 단어입니다. 다양성, 포용성, 평등성 그런 단어 상대방이 쓰기 시작하는 순간 쟤 좌좀 깨좌좀 깡통이구나. 제 깡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ESG 얘기하는 그 금융계에 있는 니들은 돈 벌 자신이 없으니까 월스트리트 글로벌리즘 비유 맞추는 ESG E가 그게 환경 기후 종말론 얘기하는 거고요. S가 그게 diversity 그다음에 다양성, 포용성, 평등성 얘기하는 거예요. S가. 그 다음에 G가 뭐냐면 노동조합 같은 데에도 다 기업 경영권 내줘라 이 소리예요. Governance. 법률회사 중에 제일 왼쪽에 가 있는 지평 같은 데 ESG 전도사잖아. 최태우는 그 앞에 가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최 회장 정신 차리셔 당신.
당신 정신 차려야 돼. 그 얘들 어떻게 가르치냐 사람들을 네 구분을 시켜요. 이거 지금 제가 오늘 적어드리는 겁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우리나라에서 잘 쟤들의 그 논리 구조를 이런 정도까지 안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정확히 말씀드리고 쟤들이요 성 말고 사람이 머리에서 느끼는 거를 젠더라고 부르잖아요. 심리를. 그러니까 젠더 정체성. 그러니까 몸은 남자인데 머릿속에서 느끼는 게 여자이면 여성 젠더 정체성이라는 거죠. 젠더 표현. 몸은 남자인데 여성 정체성을 가진 애가 동성애적. 그래서 여성 정체성을 가져서 남자한테 끌려. 근데 얘가 입고 다니기는 여성 동성애 옷을 입고 다녀. 여성 동성애자들이 많이 입는 옷을 뭐 고딕 스타일의 시꺼먼 거 뭐 이런 거 딱 여기 문신하고 뭐 이런 거 젠더 표현 딸르가 했을 때 생물학적 성별은 남자애네. 성적으로 끌리는 상대 뭐 남자애도 끌릴 수 있고 여자애도 끌릴 수 있고 트랜스애도 끌릴 수 있고 무슨 얘기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왜 무섭냐면요 더 무서워진 거예요. 너가 남자인데 뭐 심리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한테 끌린다. 이렇게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나갔어. 이게 아니야. 너가 남자인데 심리적으로는 여성이야. 근데 표현은 바이섹스 같은 표현을 해. 양성애자 같은 표현. 옷 입고 다니는 건. 생물학적 성별은 남자네. 성적으로 끌리는 건 네가 남자인데 심리적 여성이어서 남자한테만 끌리란 보장 없는 거야. 여자랑도 끌릴 수 있는 거고 트랜스한테도 끌릴 수 있는 거고 별거 다 끌릴 수 있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콩가루 내버리는 겁니다. 저 넷을 분리함으로써 너의 생물학적 성별, 쟤들은 저 해부학적 성이라 그래. anatomical sex 그거 치워. 너의 젠더 아이덴티티 그거 중요해. 근데 젠더 아이덴티티가 네가 여성이라 그래서 여성 옷 입고 다니란 법 없어. 너 남자 옷 입고 다닐 수도 있어. 젠더 표현은 네 맘대로 해. 그 다음 네가 누구랑 섹스하냐? 그거 네 맘대로 해. 왜 너의 머리를 따라? 그건 너의 성기를 따라가야지. 머리. 마음속에 끌리는 거. 섹스 행위, 성기. 몸으로 나타내는 분위기. 이 넷을 완전히 구별시킨 거예요. 흉악합니다. 그걸 4살 때부터 주입하는 거예요. 4살 때부터. 주입하라고 교사들을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저 어린애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남자애가 거울 보니까 여자애잖아. 나는 남자지만 내 안을 들여다보면 여자가 들어있다. 나의 내면은 여자다 이거지. 그 다음에 얘들 쓰는 지금 그게 뭐냐면 펜섹스웨일이라는 걸 써요. 펜섹스웨일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모두랑 섹스할 수 있는 어떤 상대방이랑도 섹스하고 싶어하는 고래 같은 존재란 거예요. 얘들 지금 저런 로고 쓰고 있습니다. 저걸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4살부터. 근데 문제가 뭐냐. 저게 지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 풍조가 한 10년, 20년 됐는데 요새 들어서 이거에 의해서 부모들이 다 알게 되고 이 실상이 다 전해지니까 부모들이 다들 일어나서 들이받아버려갖고 세상에 그 민주당 텃밭인 버지니아에서 공화당 그 주지사가 돼버리잖아요. 영킨.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요, 이게 그래도 아주 미국처럼은 안 가 있어요. 그거는 뭐 욕을 하든 말든 교회가 강해서 그래요. 그건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작살내면 돼요. 얘들 젠더브레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www.genderbread.org.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어디까지가 있나 보시려면 저 사이트 가서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사이트냐? 젠더 컨텐츠 내려받아서 애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 컨텐츠 이쁘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예요. 유치원 교사, 학교 교사가 저기 가서 파일 다운로드 받고 그래갖고 그걸로 교육자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세뇌하는 거야.
이거 가만히 보세요. 여기도 보면 결국 거기 그 사이트에 너가 해부학적 성별, 네가 남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너 남자인 거 아니야. 너 잘 생각해야 돼. 네 머릿속의 정체성 여성일 수 있어. 너가 끌리는 거, 섹스하고 싶은 거, 사랑을 느끼는 거, 그건 또 달라. 너의 섹스, 그것도 달라. 너의 표현, 그것도 달라. 너는 마음대로 이거를 조합할 수 있는 거야. 너의 정체성과 너가 마음 끌리는 상대방과 너의 성기의 사용과 너의 몸가짐과 꾸밈새는 마음대로 조합이 가능한 거야. 무한 조합이 가능해. 이걸 가르치라는 거야, 애들한테. 그게 다 밝혀진 거 이제. 그래갖고 학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야, 우리 애들 데리고 너 지금 뭔 짓 하냐? 부모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보면 I cannot and will not be silenced. 나 이제 더 내 침묵을 지키지 않을 거다. We the parents stand up. 우리 학부모가 들고 일어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지아 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젠더 큐어라는 그 유명한 책이에요. 그 저바닥에선. 그런 책인데 이게 뭐냐면 사파로 그려놓은 하드코어 동성애 포르노야. 남자애들끼리 오랄 섹스하고. 이거를 저학년 학교 도서관에다 박아놓고 애들한테 그걸 보여준다니까, 읽히라 그러고. 이게 그런데 옛날에는 묻혀서 넘어갔다고요. 매스미디어가 안 다뤄주면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인가부터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13년이 무슨 계기냐면 전통적 핸드폰보다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기 시작한 해예요. 그 해가. 이제는 2020년 이렇게 되면 2015, 16년 되면 이제 스마트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죠. 미국 같으면. 그거 가지고 서로 그냥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서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확 깨갖고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으로서 나의 관점, 나의 진실, 나의 소통이 돼서 튀어나온 거라고. 튀어나와서 그 악마 내러티브, 그 신좌파 악마 내러티브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그 글로벌리즘의 그 기반 하나가 무너진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색을 드러내는 좌좀 깡통 진보입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법무장관이 말하는 거 보세요. 오른쪽 사람인데. 트러크 시위에 돈 기부한 트럼프 지지자들 은행 계좌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겁 좀 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개적으로. 갑자기 트럼프 지지자가 나와. 프로트럼피스트라는 용어가 왜 나오냐고, 캐나다 정치에서. 트럼피즘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이 공화국을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글로벌리즘, 신좌파 글로벌리즘 하수인 썩어 빠진 타락 리버럴 정치 집단에서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트러커 시위에 돈 기부한 것은 테러리스트에 돈 기부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극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 이거 법무장관이에요, 극언이에요. 조국을 갖다 대면 일단 표면적으로는 훨씬 조국이 착하죠. 조국은 저런 말은 안 했지. 그냥 죽창 들고 일본인 배 찌르자는 얘기만 했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과 서방에서 저런 자유롭고 독립적 개인들이 그 보수 공화주의를 표방하고 나오면서 이 글로벌리즘을 패퇴시키는 그런 계절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든 대통령이든 뭐 이런 사람들은 국가 관료든 이런 사람들은 그걸 구별해서 야 우리는 MTR이랑 갈 거야. 바이든 너랑 얘기 안 해. 우리는 MTR 가야 돼. 너희 그 썩어 빠진 CIA랑 얘기 안 해. 너희 썩어 빠진 국무부랑 얘기 안 해. 너희 썩어 빠진 국방부 이상한 사람들 얘기 안 해. 이랬다가 나라 망하죠. 그 모른 척 하면서 우리 미국과 한국은
혈연 동맹이죠. 미국 뭐 정부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권력이라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좀 노선은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게 돼도 우리 위대하신 오바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서태평양,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린치핀 아닙니까? 린치핀 이러면서 눈구렁이 같이 넘어가야 돼요. 또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 글로벌리스트 애들이라고 해서 한국을 다 포기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걔들도 중국 겨냥하고 중국이랑 대립하고 있는 건데. 걔들은 자기들 방식으로 중국을 먹겠다고 환상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서 미국이 어떤 노선 가든 항상 같이 이렇게 뛰어서 우리 이 삶의 터전을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건 그거야. 그러나 우리 민초는 뭘 할 거냐고요. 진실을 보고 있는 우리 지식인은 뭘 할 거냐고요. 그건 그거고 우리는 거의 바이든 글로벌리스트는 거의 그 빨갱이보다 더 추잡한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아주 작사를 내는 그걸 적대시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택이라고. 또 그런 관점을 의무르양으로 계속 정당 정치에 계속 들이밀어서 밑바닥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도 똑같죠. 공화국을 강화하려니까 주권의 행사가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된다 이거지. 어떻게 그걸 선관위 서버, 그것도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에 의해서 둘러싸여지는 선관위 서버에 우리가 어떻게 맡기냐. 우리 눈 똑바로 뜨고 지키겠다. 이런 공명선거 캠페인 벌리고 있는데 이게 국힘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시민들한테 문을 안 열어줘요. 물어볼게요. 국힘이 전국 단위에서 한 명의 선관위원 추천하는데 그거 공모하거나 뽑는 기준 발표된 적 있나요? 없어요. 17명 광역에서 선관위원 추천하는데 공모하거나 뽑는 기준 제대로 해서 제대로 뽑은 적이 거의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전국에 3,500명 정도의 행정동, 읍면동 선관위원을 추천하는데 그거 그냥 인사치레로 다 나눠주시는 거야. 인사치레 중요하죠. 명예직으로.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때가 때닌 만큼 명예직일 뿐만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싸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 보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수만 명 사전투표 참관인, 본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수천 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야 당신들 참 애써왔다. 우리가 이 중에서 3분의 1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구에서는 뭐 3분의 1, 어느 구에서는 2분의 1, 어느 4분의 1 좀 뉴 블라드 시민 쪽에서 새 피를 좀 넣어주시오. 그럼 우리 원래 있던 당원들이랑 잘 섞어서 서로 좋은 케미가 일어나게 해봅시다. 안 해요. 위에서 하자 그러지도 않고 위라는 건 조직국 후보 진영만 하자 하고 있지 윤석열만. 윤석열을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제 한 걸음 뛰어 두 걸음 뛰어 하면은 이거 뭐 당 원내대표급만 돼도 안 먹혀 말이 현장에 안 먹혀요. 현장 당원협의회장한테 안 먹히고요. 당 조직국에 안 먹히고요. 당 기획 파트에 안 먹혀요 말이. 문이 닫혀 걸려져 있다고. 이 와중에 저희 공명선거 하는 데서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종로구 국힘과 함께 공명선거 지원단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민초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결합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하거든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종로구 사시는 분만 받습니다. 종로구 사시는 분만 오시겠다는 분 010-3131-4924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이거 잘못 나가서 맞습니다. 010-3131-4924 그러면 이제 발대식이 여기서 누가 참여하고 어떤 내용이냐. 우리 최재형 후보가 오시죠. 일부는 출정식이고 종로구 이 공명선거지원단 총감독이 지금 곽세연이란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보고 또 우리 최재형 후보가 10년 넘게 이렇게 학교를
업어서 같이 다닌 친구 강명훈 변호사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종로구를 꿋꿋하게 지켰던 전 종로구 당원협의회장 겸 또 한 번 또 국회의원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최재형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문원 우리 선대본부장이 연대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당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공명선거지원단 단장인 박주현 변호사가 축사를 합니다. 2부는 이제 2부 딱 들어가면 활동 가이드 활용법을 합니다. 활동 가이드 활용법이 있습니다. 활동 가이드는 이렇게 일단 3가지를 했습니다.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A3 한 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뭐냐? 셋만 하면 이깁니다. 물론 여러 개 해야 되지만 그냥 셋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사전투표 참관인. 여기는 4가지만 하면 이깁니다요. 그 다음에 여기는 행정동 책임자들. 여기는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킨다 해서 이건 6가지 포인트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펼치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 저희가 그 성금 모아주신 걸로 인수했어요. 인수해 다 털어서 한 6만 부쯤 했어요. 그래가지고 쭉쭉 이제 원래는 좀 작게 하고 2번 인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대선 처리돼 나서 인쇄소가 동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인쇄한 다음에 이렇게 접는 거 이거 인쇄 다음에 하루면 되거든요. 이게 3, 4일씩 걸리는 거예요. 물려 있어갖고. 이 접는 거 자체가 사람이 접을 수가 없으니까 몇만 부가 되면. 그래서 지금 인쇄는 사실은 오늘 그것도 며칠 늦어서 오늘 끝났는데 접는 것 때문에 화요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늦어지더라고요. 불과 설 직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때 스케줄 확인했을 때는 그 며칠 늦게 했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근데 뭐 그때랑 지금이랑 또 좀 달라서 그래서 이거 010-3131-4924 종로구 사시는 분만 문자 주십시오. 신분증 확인합니다. 진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든 정치는 선거로 통하고 모든 선거는 정당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밑바닥서부터 들어가서 고쳐야 됩니다. 강화시켜야 됩니다. 정정당당 바로 가입해 주십시오. www.jjdd.kr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